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타로카드 실전 해석 예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배열법은 총 6장의 카드를 사용하는 식스카드 배열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 중에 이 배열법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사용할 타로카드는 B4 타로카드입니다. 흔히 유니버셜 웨이트, 라이더 웨이트, 그림의 바로 전 이야기, 장면을 그려놓은 타로카드가 되겠는데요. 이 카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는 30대 직장인이고요. 퇴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한 상황입니다. 총 6장의 카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요, 내담자의 현재 모습,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카드는 내담자의 현재 외부 상황에 대한 카드가 되고요. 세 번째 카드는 가까운 미래, 흐름, 전개 상황에 대한 카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는 방해 요인이죠. 장애 요인에 대한 카드. 완드 시종이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카드는 참고, 조언의 카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카드가 최종 결론의 카드가 됩니다.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이 미묘한 차이를 실전에 적용하셔도 되고, 그냥 기본 웨이트 카드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본 카드의 기준대로 해석에 적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타로 리더분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타로 공부를 위해서 최대한 기본 웨이트 타로 카드와 차이점을 실전에 적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담자의 현재를 나타내는 카드에는 메달린 남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카드가 기본 웨이트 카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카드가 오늘의 영상에 나오는 B4 타로 카드죠. 물론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면 이 인물의 몸 동작의 차이를 디테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보다는 많은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림에 나타나는 직관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쉽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웨이트 카드와는 큰 차이가 없죠. 하지만 이 나무 기둥, 십자가라고도 하는데 이제 막 매달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까마귀가 앉아있죠. 마치 이 인물이 죽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또는 죽음의 징조를 암시하는 듯한 그런 불길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머리 뒤에 후광은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내담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적극적으로 어떤 변화는 크지 않지만 내가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 마음을 굳혔다, 이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라는 기준은 확실하게 정한 상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외부 상황의 카드는 절제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기본 웨이트 카드에서는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물 안에, 그리고 두 손의 컵 안에 물은 적절히 섞여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B4 타로 카드는 어때요? 여전히 이 천사라는 중립적인 상징은 똑같은데 두 발을 모두 물속에 담고 있고, 또 아직 두 잔의 물을 섞지는 않은 상태로 계속 물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절제 카드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용의 의미는요, 나의 내면에 더욱더 집중할 때 만들어질 수 있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분노에 이끌려가서 나 역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게 되면 외부의 영향에 내가 휘둘린 게 되죠. 하지만 외부에서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거나 또 누군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의 말을 듣고 화가 났구나, 또는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알아차리게 되면 외부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중용이라는 것은 현재 나의 마음 상태나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B4 카드의 절제 카드를 보시면요, 이 중립의 존재가 타로 카드에서 이제 물은 사람의 내면이나 감정을 의미하죠. 내면 안에 더 근접해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 완전한 중용의 상태로 나아가기 전에 나의 내면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한다는 상징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카드 자리가 내담자의 외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외부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나의 내면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야기를 반대로 뒤집어서 살펴보면 그만큼 환경적으로 유혹이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부의 영향이나 유혹이라는 카드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절제 카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중심을 현재 잘 잡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비포 카드로 나왔기 때문에 그 전에 나의 내면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 정도로 리딩해 보시면 되겠죠. 가까운 미래의 카드는요, 소드 8번의 카드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웨이트 카드에서는 악몽에서 깨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악몽을 구분하지 못하는 인물의 상황이 잘 표현되어 있죠. 비포 타로 카드에서는 아직 꿈에서 깨어난 게 아니라 현실 같은 마치 실감나는 악몽을 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웨이트 카드에 비해서 비포 카드에서는 현실과 나의 악몽, 즉 어떤 고민, 걱정거리, 잘 안 되지 않을까? 이걸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런 정말 무수히 많은 나의 고민, 쓸데없는 걱정, 이런 것들이 현실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더 나를 압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기존의 웨이트 카드와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들은 기존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웨이트 카드의 의미로도 충분히 리딩이 가능한데 비포 카드의 그 섬세한 부분을 해석에 적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해 요인의 카드로는요, 완드 시종이 나왔습니다. 기존의 웨이트 카드에서는 인물이 나무를 땅에 꽂은 채로 이미 시작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비포 타로 카드에서는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석조 상징물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인물이 이게 어떠한 상징인지 어떤 게 어떤 바라보고 있죠. 어떠한 것을 막 시도함에 있어서 이게 맞는지, 이 지점에 내가 시작하는 스팟이 맞는지 고민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다는 모습이거든요. 즉 기존의 웨이트 카드에서도 완드 시종은 시작은 하긴 했지만 그 다음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 막연한 상태고 그 시작에 더 의의를 가져가는 카드라면 비포 카드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물음표를 가지는 인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석한 것을 모두 연계해서 리딩을 해보면 내가 퇴사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겠다. 뚝심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물음표가 들고 막연한 걱정들이 실감나게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 참고 조언의 카드에는 달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달 카드는 우리 무의식 안에 불안한 심리를 의미할 수 있어요. 여기에 상징물들은 해가 뜨지 않은 이 어둠의 상황에서 앞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상징들이거든요.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서 내가 힘들어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장애물에 대해 해당되는 카드와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해당되는 카드와 연계해서 본다면 이 내담자가 그런 마음은 확실히 먹었으나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불안감, 또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한 어떤 계획이나 어떤 그런 걸 그리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걱정들에 휩싸여서 힘들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카드죠. 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막상 내가 현재까지 다니고 있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맞는지 그 어색함 또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내담자에게 장애가 되는 건 없는데 거의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최종적인 마지막 카드 완드 왕의 카드가 나왔는데 기존의 웨이트 카드에서는 완드 왕이 이미 자신의 완드를 손에 쥐고 본인이 나아갈 방향을 멀리 내다보는 이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비포 타로 카드는 아직 손에 쥐진 않았지만 구름 안에서 뻗어나온 손이
왕에게 완드를 쥐어주죠. 그렇다는 의미는 이 내담자가 이미 충분히 사업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될지 그 시작에 있어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종 결론에 이르러서 구름 안에서 뻗어나온다는 의미는 어떤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조금 더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시켜서 의역을 해보면 드디어 내가 그 기회를 잡게 된다, 시작하게 된다, 그럴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타로카드 리딩은 잘 하시는데 한 단계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요.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타로카드를 공부할 때에는요, 이 카드 자리마다 정해져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두 번째 카드는 외부적인 상황이다, 네 번째 카드는 장애물이다, 이런 카드 자리에 맞추어서 리딩을 연습하게 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라볼 때에는 전체적인 카드 배열법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더욱더 좋습니다. 앞서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카드는 내담자의 현재죠. 그리고 두 번째 카드는 외부적인 상황입니다. 1인칭과 3인칭, 환경에 대한 카드인데요. 그렇다는 건 내부적인 카드는 이런데 실제 모습은 이렇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내담자의 내면은 어때요?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꽉 막혀있는 상황이야.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의미죠. 외부적인 상황은 어때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물론 앞서 카드 해석을 할 때 부정적인 영향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역추론을 하긴 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 1인칭의 내담자 입장에 서서 1인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이 사람의 입장에 되어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제3자가 바라보는 객관적인 진실에서는 정말 평온하고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방해 요인과 참고 정보, 조언의 카드인데요. 방해 요인의 카드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런 게 좀 아쉬워, 이런 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 이게 문제야 를 말하고 있는 카드죠. 근데 참고 정보, 조언의 카드라는 건 어떤 역할이에요? 이런 것만 조금 더 해보면 좋을 텐데, 이런 정보도 있단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두 장의 카드는 또 짝을 지어서 상호 보완제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완드는 완드인데 소년의 모습처럼, 시종의 모습처럼 어색하고 어설픈 입장을 내가 취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시작은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 지점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조언의 카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너에게 진짜 큰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너가 그냥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달빛 하나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 어두컴컴한 상황처럼 너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눈앞에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너에게 큰 위협이 될 만한 건 없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최종 결론과 그리고 앞서 인과관계 흐름이 될 수 있는 가까운 미래 카드를 보더라도 내가 마치 현실과 같이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에 휩싸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만큼 굉장히 큰 기회, 좋은 기회가 오고 있음에도 그것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리딩을 할 때 이분이 퇴사를 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장애물보다는 이분의 내면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인 상황, 외부적인 상황의 카드와 장애물의 카드와 최종적인 결론의 카드를 연계해서 보더라도 너는 실제로 왕이야.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에서도 충분히 현재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고 잘 나아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런데 완드 시종과 같은 인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원인이야. 굳이 그럴 필요 없어. 그렇게 너무 움츠러들거나 두려울 필요 없어. 넌 충분히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도 돼. 라고 타로 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비포 타로 카드에 재밌는 카드들이 많아서 몇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드 2번의 카드인데 인물이 스스로 자신의 안대를 묶고 있어요. 결정하지 못한다, 무엇을 못한다,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은 사실 내가 만들어낸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컵 5번의 카드를 보면 아직 3잔의 컵 중에서 한 잔의 컵만 엎질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에 고양이가 다가와서 앞발 장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고양이의 사소한 앞발 장난에 의해서 컵 한 잔이 쓰러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놓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시작점에 돌아가서 본다면 굉장히 사소한 포인트에서 시작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힘들어하고 스스로에게 만들어 놓은 한계의 벽이 사실은 엄밀히 들여다보면 대단히 사소한 포인트에서 시작한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엔 완드 2번의 카드인데요. 한 인물이 지고본을 들고 성벽 밖을 내다보고 있고 또 모자를 쓴 인물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넓은 시야를 가진 선구자의 모습처럼 비춰지겠죠. 하지만 그 역시 처음에는 선구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저 평범한 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또 누군가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인물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스스로 못한다, 하지 못한다, 두렵다, 도전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러러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처음에는 누군가의 성공을 뒤쫓는 공부하는 학생이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타로 알려주는 남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